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펀치라는 코너입니다. 윤석원 대표가 만들어낸 더 나은 세상,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왠지 홍익 인간이 떠오르는 그런 세상. 과연 어떻게 가능했는지 또 무엇을 가능하게 할지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 창업 이후에 사건 사고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가 자폐장애인 분들을 이렇게 고용하게 된 그런 일들이 사실 제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남고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3분을 고용했는데 이제 저희가 굉장히 정교하게 막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렇게 시스템 해가지고 시작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3분들이 하는 데이터 가공 품질에 대한 이슈가 처음에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 분들의 그 가공한 결과가 좋지를 않아가지고 저희 고객사 PM이 따로 또 이렇게 작업을 하셔가지고 납품을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이 검증을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품질을 개런티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좀 제대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나서 피어 리뷰도 하고 또 이제 이분들을 또 그 관리하는 PM이 필요한데 그 PM으로 이렇게 누가 좋을까 하다가 마침 저희 회사에 좀 여러 경력 고위 여성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여성분들이 이 자폐장애에도 같이 일할 수 있게 저희가 팀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게 조화가 잘 되더라고요. 이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아이를 또 키운 또 경험이 있어서 이 자폐장애인분들 생활관리도 잘하고 또 여성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 소통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네. 고객사와 또 소통도 되게 잘 되시고 또 부모님과 소통도 좀 해주시고 이 자폐장애인분들 같이 일하는 게 되게 시트콤 찍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시트콤 어떤 네, 의미입니까? 뭐 예를 들면 갑자기 한 오후 한 2시 정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더 일이 없나요? 뭐 이런 저는 오늘 일이 다 끝났는데 퇴근은 1시간 남았고 제가 마냥 놀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이제 다른 직원들 막 졸고 계시다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막 깜짝 놀랐네. 깜짝 놀라고 막. 근데 이게 사실은 보통은 이제 저희 같은 비장애 분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봐가면서 일을 하잖아요. 네. 이런 그런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일하는 척 하고 뭐 끝내고 가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이제 이게 저희가 약속된 일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고 네네. 그렇게 남는 시간이 있으면 워낙 이렇게 정직하신 분들이니까 그거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장애인들을 만약 고용해서 일을 시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네. 이제 소통이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건데 가장 먼저 어떤 데 주안점을 주고 예를 들면 고용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먼저 분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장애인 고용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네. 3% 이상 아마 고용을 못 하시면 벌금을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좀 수혜성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좀 여력이 되시는 큰 기업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지만 특히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회사에 굉장히 작은 일이라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 그 일을 이렇게 잘게 브레이크 다운 하셔가지고 이분들한테 맞는 직무를 발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면 그 기업의 피로도도 높아지거든요. 그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제대로 된 직무를 발견하고 그 직무 안에서 생산성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설계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과거에 이제 탈북민과 네. 관련된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얘기도 해주시죠. 제가 뭐 이렇게 미국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는데, 마침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할 때
본사 CSR 그 펀드를 받아가지고 예. 탈북 청년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전산을 전공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한동대학을 다니는 탈북 청년 한 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 인턴으로 이제 고용을 하면서 그 버짓은 그 CSR 펀드에서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본사 저희 매니저한테 졸랐어요. 제가 롤스 코리아 레퓨지 인턴을 하고 싶다. 돈을 달라. 졸라가지고 겨우 이제 펀딩을 받아서 그분을 고용을 하게 됐고, 근데 이분이 처음 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회사가 너무 화려하니까 좀 힘들어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어. 저희는 이제 본사 그 엔지니어랑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영어 쓰는 거 힘들어하고, 세 번째는 회사 생활 자체를 힘들어하고, 예, 그래서 이게 어렵게 인턴으로 모시고 왔는데 자존감이 이제 낮다 보니까 일주일 후에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절대 그만둘 수 없다. 내가 얼마나 어렵게 이 펀드를 따는지 넌 무조건 1년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친구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메일 영어로 쓴 거 제가 다 조금씩 봐주고 또 이렇게 성과를 좀 그러니까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긴 했어요. 그렇다고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은 매일매일 좌절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한 1년 인턴십 끝나고 나중엔 이 친구가 아마 탈북 청년 최초로 우리나라 대기업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대기업 입사하고 6개월 만에 그 전에 소개팅했던 여자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혼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영화 한 편을 찍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정말 소심하고 자신감 없고 이런 친구였는데 1년간 저랑 같이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 굉장히 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결혼도 하고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잖아요. 뭐 근데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관리 체크리스트, 장애 가진 어떤 리스트가 이건 뭐냐면은 그 저희가 저희 장애인 직원분들의 어떤 아까 생산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생산성 관련해서 가끔 이렇게 장애인분들의 그 결과가 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굉장히 성과가 좋은데 어떤 날은 이렇게 좀 뭐 터무니없을 정도로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한 사람이 일관적으로 일에 어떤 성과가 지속적이지 않고 이럴까라고 편차가 심한 거죠. 편차가 심해 고민하다가 한번 그러면 이분들의 생활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전날 잠을 몇 시간 잤는지, 그리고 식사를 뭐 얼마나 자주 했고 몇 시에 먹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렇게 전체적인 생활의 루틴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업무 성과도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냐면은 결국엔 잠을 잘 자고 운동을 굉장히 루틴하게 하고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 업무 성과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분들은 숨길 수 없는 분이고요. 저희는 숨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안 한 것처럼. 네, 저희는 마치 전날 술을 먹었지만 안 피곤한 듯 또는 마치 일을 열심히 한 듯 이렇게 조금 좀 둘러대고 조금 속일 수 있는 거고요. 그분들은 속일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 차이일 뿐인 것 같아요.